신청 시 목록과 변제 계획이 제출. 파산 제도는 본래 상인, 즉 기업의 파산으로부터 시작되었으나 역사적 연원과 무관하게 현대의 개인 파산 제도는 주로 소비자를 위한 면책 절차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연역에 충실하게 그것은 개인 사업자, 즉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청산 절차로 이용할 수도 있다. 또 법인이 지배주주, 기업주, 사주가 법인이 채무에 대해 보증을 제공한 경우 개인 사업자와 마찬가지 입장에 처한다. 기업인은 파산 절차를 밟고 싶어한다. 사업상 채무뿐만 아니라 개인적 채무도 면책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신청하는 개인 파산은 거의 면책을 얻기 위한 것이다. 자산이 많은 개인이 파산 절차에 들어오는 희귀한 사례가 있었으나 많은 재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신청한 사건이었다. 그리하여 개인 파산 신청에서의 주된 관문은 채무자가 면책을 받을 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심사를 거치는 것이다. 일반 민사 절차에서는 그러한 조사나 의견 제시는 반대 당사자가 시행할 것이 기대되는데 집합적 권리 행사에서는 그것을 개별적 채권자에게 기대하기 힘들다. 그러한 역할은 채무자에게 떠넘겨져 있는 것이 실무이다. 개인 파산과 개인회생 절차에 진입하는 채무자에게는 자신에게 면책을 방해할 만한 사유가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운용하기에 따라서 이런 방식은 채무자의 보호를 거절하는 구실로 작용할 수 있다. 악마가 존재한다는 증명은 쉽지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명은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다. 어디까지 설명과 증명을 요구할 것인가에 관한 실무는 진동한다. 먼저 채무자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그에게 얼마를 빚지고 있는지를 밝힐 것이 기대된다. 개인 파산과 개인회생 신청에서 채무자가 작성할 것이 요구되는 채권자 목록의 양식을 보면 채권자별로 채무자가 언제 얼마를 어떤 원인으로 채무를 부담하였고 그중 얼마가 소멸하여 신청 무려 원금이 얼마, 이자가 얼마 남아있는가를 기입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채무자가 자신이 장부와 기억에 의존하여 완벽하게 실행하기 힘들다. 그리하여 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는 부채 증명을 받아 그 기재를 보고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고 검증을 위하여 그것을 첨부하도록 한다. 그런데 채무가 발생한 거래마다 이와 같이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원금 잔액과 연체이자 정도만 부채 증명서에 나타내주는 채권금융기관도 있다. 당연히 채권자의 정확한 성명, 명칭과 주소, 연락처까지 채무자가 적어 제출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가 누구인지조차 모를 수 있다. 채권자가 자신의 성향, 정확한 인적사항을 드러내지 않고 상호나 별명, 예명 같은 것으로 행사하는 경우가 흔하다. 휴대전화번호조차 채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것일 수도 있다. 연체를 피하려고 이곳에 빌려 저곳을 갚는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투정해온 복잡한 채무자의 경우 흔히 있는 일이다. 어떤 경우에는 채권자가 있는지조차 모를 수 있다. 사람이 하는 일은 그렇다.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진술서라는 서면으로 과거 학력, 경력, 가족관계, 형사처벌 경험, 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 경험, 할부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물건을 처분한 경험, 소송을 받은 경험, 파산 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을 진술해야 하고 현금, 예금, 보험, 임차보증금, 대여금, 매출채권, 퇴직금, 부동산, 차량, 기타 귀금속, 최근 재산 처분, 이혼 재산 분할, 상속재산 등 모든 재산의 목록을 제출하고 직장, 수입, 살고 있는 주거 형태 등 현재의 생활 상황과 수입과 지출의 목록도 설명해야 한다. 개인회생에서도 비슷하다.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등을 낸다. 진술서의 내용은 조금 간단하다. 채무의 일부라도 갚겠다는 것이고 개인 파산과 달리 전면적으로 면책을 불허할 수 없으므로 사기 등 범죄의 전과나 적절하지 못한 재산 처분과 같이 과거 채무자를 비난할 만한 사유를 굳이 심하게 다룰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정해진 서식이 빈칸에 체크 표시를 하거나 기입하는 것 같이 이론상 매우 단순한 것처럼 보이는 작업이라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위축된 채무자들로서는 어렵게 느껴지게 된다. 자기 자신이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은 스스로 뇌수술을 하는 것만큼이나 부담스럽다는 말도 있다. 따라서 신청 단계에서 직업적인 대리인들의 역할이 크다. 개인 파산의 경우 대다수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배당하여 줄 만한 재산이 없다. 굳이 파산 절차를 진행한 것이 없을 정도이다. 바로 절차를 폐지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317조. 우리나라에서 파산 제도를 실시한 초기에는 그렇게 하였다. 최근에는 대부분 사건에서 동시 폐지를 하지 않는다. 파산관제인을 하여금 채무자를 추가로 조사하게 한다. 파산관제인이 신청할 때 법원의 양식에 기재되지 않은 서류를 추가로 내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직업적인 대리인은 미리 해당하는 자료들을 낸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실무상 신청서와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낸다. 변제계획은 변제계획
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원칙적으로 3년 동안 매월 일정한 날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변제 계획은 청산 가치를 보정하여야 한다. 즉 변제 계획이 인가 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청산 가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동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청년인 경우 변제 기한은 2년으로 단축되기도 하고 3년의 변제로는 청산 가치 이상의 이행을 할 수 없는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 처분을 원하지 않는 경우 5년의 기간까지 변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변제 기간 연장으로 청산 가치 이상의 변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 계획 안에 재산을 처분하여 변제하는 안을 하나 추가한다. 예를 들어 인가 후 특정 시점까지 재산을 처분하여 그 매각 대가를 변제에 투입하는 안이다. 개인회생에서도 담보권은 별채권을 구성하므로 담보된 한도 내에서 절차에 참여하지 못한다. 다만 담보권 행사로도 변제받지 못할 금액을 추정하여 그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미확정 채권과 같이 유보하였다가 담보권 실행 후 부족분이 확정된 후 처리한다. 실무상 담보물은 시가의 70%에 경락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피담보 채권액, 채권 최고액 전액과 시가의 70%에 이르기까지 피담보 채권액 중 낮은 금액을 담보권자가 회수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 금액을 넘어서는 채권이 있으면 일단 해당 채권액에 대한 배당액을 계산하여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과 함께 배당을 위하여 유보한다. 그 후 담보물이 예상보다 비싸게 처분되는 경우 유보된 금액을 다른 개인회생 채권자에게 더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현재의 실무이다. 예상보다 싸게 처분된 경우에 대해는 표준 변제계획안이 침묵한다. 담보권자가 약간 손해를 보겠다. 법률상 청산가치 보장을 하는 한 구체적으로 얼마나 변제하여야 할지는 채무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사람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사는 지역에 따라 부양가족의 교육, 투병, 사정에 따라 월세를 내고 사는지 여부에 따라 장래 채무자에 대한 변제 여력은 다를 수밖에 없다. 또 채무자의 선호도 어느 정도는 존중될 필요가 있다. 물론 채무자가 마음대로 변제액을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반대가 있을 수 있다.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가 채권자들이 다수결에 의한 동의에 의존한 것과는 달리 채권자들이 반대하는 것과 관계없이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이 인가를 받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가용소득의 전부를 변제기간 동안 변제에 제공하여야 한다. 물론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반대하는 경우에 그러하다는 것이다. 실무는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늘 반대하는 것을 전제로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라고 지도한다. 그런데 가용소득이란 무엇인가? 소득이란 무엇인가조차도 엄밀한 규정이 어려운 것인데 그중 어느 것이 가용소득인가는 더욱 정하기 어렵다. 1년 동안 어떤 경우 그보다 짧은 기간의 소득을 월별로 나누기도 하고 통계소득을 인정하기도 한다. 장래의 소득 증가 예상은 미리 반영하지는 않는다.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공표된 기준 중위소득이 60%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서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미성년 수험생의 학비와 같은 것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 이런저런 말 나오는 것이 싫으면 법원은 프로크루테스적인 방식을 쓴다. 획일적 기준에 집착하면 구제적 타당성을 잃어버린다. 채무자가 즉시 면책을 얻는 파산의 신청에 상당수 판사가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던 적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신청 대리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 중 절차를 단기간에 수월하게 진행하여야 하는 실천적 이유가 있는 부류에서는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이라는 정책을 주장하였다.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조차 가용소득 월 10에서 30만 원짜리 변제 계획을 제출하는 일이 수도 없이 많았다. 필자도 그러하였다.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의 변제는 행정력의 낭비이다. 그것은 법원뿐 아니라 채권자들 입장도 그러하다. 그 후 채권자가 이해하면 총 변제액이 3천만 원에 미달하면 채권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채권액이 5%, 그 이상인 경우에는 100만 원 및 채권액이 3% 이상을 변제하는 것을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614조 제2의 2항 3호. 실무상 채권자들이 이해한 예를 들어본 적은 없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취하하고 파산을 신청하도록 지도하는 실무 경향을 보이는 법원도 있다.